3. 인류의 종말. 나는 곧 이곳 사람들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와 내가 하는 일을 구경하고는 어린아이처럼 금세 흥미를 잃고 다른 놀이를 찾아 흩어졌어요. 식사가 끝난 뒤에 보니 처음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자리를 뜨고 없더군요. 게다가 나도 이 작은 사람들에 대해 금세 흥미를 잃었다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었지요. 나는 과일을 배불리 먹은 뒤 다시 햇볕이 환히 내려쬐는 바깥으로 나갔어요. 새로운 얼굴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그들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내 뒤를 따라오며 자기들끼리 웃고 이야기하다가 내게 친근하게 미소 짓고 손짓을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큰 건물의 홀에서 나왔을 때는 저녁이 다 되어 주위가 조용했고 세상 만물이 지는 해의 따스한 기운 속에 빛나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몹시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심지어 꽃조차도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내가 들어갔다 나온 큰 건물은 넓은 강가의 비탈진 계곡이 있었어요. 그 강은 템즈강인 것 같았는데 현재의 위치에서 1.5km 정도 옮겨져 있었어요. 나는 2.5km쯤 떨어져 있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보기로 했지요. 그곳이라면 80만 2701년의 세계를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80만 2701년이라는 연도는 타임머신의 계기판에 나타난 숫자입니다. 나는 언덕을 오르면서 주위를 자세히 살폈어요. 한때 화려했던 세계가 이렇게 황폐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미래 세계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이를테면 언덕을 조금 올라간 곳에 화강암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그것을 알루미늄 덩어리로 이어놓은 데가 있었어요. 또 깎아지른 듯한 벽이 미로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었는데 그 사이로 아름다운 탑처럼 생긴 식물이 잔뜩 자라고 있었어요. 그 식물은 쐐기풀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잎 주위가 갈색이고 가시가 없었어요. 그곳은 어떤 거대한 건물의 잔해임이 분명한데 무슨 용도로 지어진 건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나는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질 더욱 기이한 일들을 예고해주는 사건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당한 곳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요. 나는 잠시 쉬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부근에 보통의 작은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이나 가족제도 같은 것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숲속 이곳저곳에 궁전 같은 건물은 덜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에서 흔히 보는 집이나 농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게로군.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이었어요. 나는 뒤따라오는 대여섯 명의 작은 사람들을 보았지요. 그 순간 그들이 모두 같은 모양의 옷을 입고 한결같이 솜털 하나 없는 얼굴에 여자같이 나긋나긋한 팔다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어요. 여태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온통 이상한 것 투성이었어요. 옷에 남녀 구별이 없는 것도 그랬고 아이들이 키만 자같이 어른과 똑같이 생긴 것도 그랬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아이들은 매우 빨리 성장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적어도 신체적인 면에서는 말이에요. 이런 내 생각을 뒷받침해 줄 자료들이 나중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로 미루어 볼 때 남녀의 모습이 비슷한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남자의 힘과 여자의 부드러움, 가족제도, 다양한 직업 등은 육체적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지요.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거예요. 폭력 사건이 드물고 자손의 안전이 보장될 때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필요 없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런 현상은 이미 지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미래 세대에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때의 생각이고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문득 조그맣고 예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둥근 지붕을 이고 있는 우물 모양의 건물이었어요. 먼 미래에도 우물이 존재하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언덕 꼭대기에는 큰 건물이 없었어요. 내가 걷는 속도가 빨랐던지 뒤따라서 오던 작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된 나는 묘한 자유와 모험심에 사로잡혀 정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쓰임을 알 수 없는 노란색 금속으로 만든 의자가 있었어요. 군데군데 분홍빛 녹이 쓸어 있었고 절반쯤은 부드러운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팔걸이는 그리핀,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사자의 몸을 한 상상의 동물, 그 그리핀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 의자에 앉아 긴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햇살 속에 미래 세계를 아주 멀리까지 바라보았어요.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토록 아름다운 풍경은 본 적이 없을 정도였지요. 태양은 이미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서쪽 하늘은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아래쪽 계곡 사이로 흐르는 템즈강이 강철띠처럼 반짝거렸습니다. 푸른 숲 속에 점점이 박힌 궁전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중에는 버려진 건물도 있었지만 아직 사람이 사는 곳도 있었어요. 황폐한 정원 여기저기 흰색과 은색 건물이 솟아 있었고 군데군데 둥근 지붕이나 거대한 돌기둥이 보였어요. 울타리나 그 밖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시 따위는 없었죠. 농사를 지은 흔적도 없었고 땅 전체가 하나의 정원 같았어요. 이렇게 미래 세계를 굽어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나는 이때 내가 진실의 절반, 아니 그 일면만을 조금 보았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인류는 종말에 다다른 듯 했어요. 지는 해의 붉은 노을을 보니 더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힘은 필요에 의해 생겨납니다. 안전할 때에는 힘이 필요 없지요.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졌을 거예요. 인류는 힘을 합쳐 자연을 정복해 나갔고 꿈을 현실로 옮겼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 결과가 바로 이거였죠. 내가 살던 시대의 위생시설이나 농업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학은 꾸준히 진보해 왔어요. 또한 농업과 원예 기술의 발달로 잡초가 완전히 사라지고 20여 종의 특별한 식물을 얻었어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식물은 멸종 위기에 이르렀지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몇 가지의 동식물만을 골라 기르며 새로운 종류의 복숭아나 씨 없는 포도,
더 예쁘고 커다란 꽃, 더 쓸모있는 소 등을 개발해냈어요. 개발의 속도는 더뎠지요. 지식이 부족한 데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서투른 손길에 자연이 더디게 반응했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상황이 보다 나아질 거예요. 인류는 보다 많은 지식을 쌓게 될 것이고 서로 협력하여 빠른 속도로 자연을 정복해 나갈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동식물의 균형을 조정하여 우리 인간의 필요에 맞춰 나갈 거예요. 이러한 조정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나온 모든 시대에 걸쳐서 훌륭하게 이루어졌음이 틀림없어요. 이 미래 시대에는 공중에 모기가 없고 땅에는 잡초 하나 없었어요. 곳곳에 과일과 예쁜 꽃들만 눈에 띄었으며 그 사이로 색색깔의 화려한 나비들만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의학이 발달하여 질병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어요.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전염병의 징조 같은 것은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시체가 썩는 과정마저 내가 살던 시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인류는 멋진 건물에서 좋은 옷을 입고 살게 되었으며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모든 다툼이 사라져버렸고 상점이나 광고, 거래 행위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날 저녁 황급빛 노을 속에서 나는 자연히 낙원을 떠올렸어요. 인구 증가의 문제도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활 여건의 변함에 따라 이 변함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인류의 지혜와 힘은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지요.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는 활동적이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사람끼리 힘을 모으고 절제하고 참고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린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족 제도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위험에 처할 염려가 사라진다면 지나친 모성애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느껴지며 야만 시대의 유물로서 세련되고 쾌적한 생활에는 어울리지 않게 되지요. 그곳 사람들의 허약한 신체와 어린애 같은 지능,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대형 건물의 잔해를 보고 나는 인류가 자연을 완전히 정복한 거라고 믿었어요. 한 차례 싸움이 있고 나면 모든 게 조용해지는 법이니까요. 인류는 강하고 힘이 넘치고 지혜로웠으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뀌자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이지요. 전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전에는 장점으로 여겨지던 힘이 약점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살던 시대에도 한때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특성들이 나중에는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싸움을 좋아하는 기질은 문명세계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안정된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의 위험도 없고 야수로부터 공격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염려도 없고 힘써 일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강자만큼이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아니, 강자보다 더 잘 적응할 거예요. 강자는 남아도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를 테니까 말입니다. 분명 내가 본 그 찬란한 건물들은 인류가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전에 마지막으로 쌓아 올린 것이며 그때 이후 크나큰 평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안정된 사회에서 육체의 힘은 필요치 않으므로 예술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쓰이게 되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의욕도 떨어지고 퇴폐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에 대한 욕구도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겠지요. 내가 본 미래 세계에도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예술적 본능이라곤 꽃으로 장식하고 햇빛 속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게 고작이었지요. 그나마도 곧 지루하게 느껴질 테고 그동안 인간이 고통의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면 마침내 그 쇠사슬이 끊어질 때가 온 거예요.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나는 이렇게 간단한 설명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고, 이 우아하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의 비밀을 모두 알아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한 나머지 지금처럼 인구가 줄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 생겨난 거죠. 미래 세계에 대한 내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럴듯했어요. 대부분의 그릇된 이론이 그렇듯이 말이죠.